사진 속 그 신부 봤어?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눈이 빛나고 있었어. 오래된 필름인데도 마치 방금 찍은 것처럼 생생했어. 사람들이 말하길 그날 결혼식의 신랑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 그 얘기 나도 들었어. 신부가 혼례가 끝나자마자 사라졌대. 피로 물든 비단 치마만 남기고. 그때부터 매년 같은 날 밤 마을 끝에서 피 묻은 잠옷 입은 여자가 나타난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천천히 울면서. 그럼 이 편지는 뭐야? 봉투에 신부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날짜가 이번 주야. 죽은 지 70년이 지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초대장을 보낼 수 있지? 글씨가 너무 또렷해. 마치 오늘 쓴 것처럼. 그럼 가봐야겠네. 도깨비가 신부를 데려갔다면 아직 어딘가 함께 있겠지. 진실은 그 혼례가 끝난 그 밤에 멈춰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한밤중 마을 전체가 잠든 시간이었다. 시계는 정확히 1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오래된 한옥의 나무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르듯 울렸다. 누가 있지? 나는 숨을 죽였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얇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안쪽에서 들리는 건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다. 규칙적이지 않고 마치 흙바닥을 밟는 듯한 질감의 소리. 나는 어릴 적부터 이 집에 살았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옥이라 기둥 하나하나에 가족의 세월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 냄새가 변했고 벽이 한숨을 쉬는 듯했다. 문틈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숨을 고르고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얼어붙게 했다. 그때였다. 열지 마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심장은 요동쳤고 귀가 울렸다. 나는 겁에 질린 차에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문이 저절로 아주 천천히 열렸다. 삐걱.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검은 안개가 집 안으로 새으며들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냄새는 젖은 흙과 썩은 나무 냄새가 섞인 듯했다. 나는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작은 호롱불이었다. 그러나 불빛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지 않았다. 스스로 떠다니듯 천천히 현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다. 아니, 얼굴의 일부였다. 눈만. 깊은 어둠 속에서 떠오른 그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된 그리고 너무 익숙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때 이상하게도 그 눈을 본 적이 있다고 느꼈다. 어디서였을까? 꿈이었을까? 아니면 기억 속의 그림자였을까?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나는 아무 소리도 아무 냄새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차렸다. 그날 자정 그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은 내가 열지 않아도 스스로 열린다는 것을. 바람이 멈춘 지 오래였다. 밤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무겁고 눅눅한 냄새가 벽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로 자정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불을 끄지 못했다. 등잔불을 켜고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버릇이 생겨버렸다. 12시 정각, 그 문은 다시 열릴까? 아니면 그날만의 착각이었을까? 나는 며칠 동안 문 앞에서 잠을 잤다. 식은 바닥에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오고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끝을 찔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더 편했다. 침대보다, 불이 켜진 방보다 문 옆에 그 냉기 속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 문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싫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 집이 오래된 탓이라며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러나 창문을 열면 오히려 냉기가 깊어졌다.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스쳐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나를 볼 때마다 잠시 머뭇거리곤 했다. 요즘 얼굴이 변했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웃어 보였지만 거울 속에 나는 분명 달랐다. 눈 밑이 푸르고 입술이 말라붙은 듯 갈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내 눈빛이 낯설었다. 그날 밤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삐걱. 심장이 멎을 듯했다. 나는 즉시 일어나 문을 바라봤다. 그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다. 희미하고 푸르스름한 불빛이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손끝이 굳었다. 그 안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뒤로 물러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 그러나 그 속에는 수백 명의 숨소리가 얽혀 있었다. 마치 오래된 동굴 안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나는 소리를 삼키며 벽에 기대었다. 눈을 감자 그 문이 열리는 장면이 떠올랐다. 안개, 호롱불, 그리고 그 눈. 그 눈은 다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다음 날 마을의 노인 하나가 집 앞을 지나가다 나를 불렀다. 그 집, 밤마다 문 열리는 거 네가 알고 있겠지?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그 문은 네 집의 문이 아니야. 무슨 뜻이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그 문은 누군가의 기억으로 통하는 길이야. 절대 안쪽을 보지 마. 그날 밤 나는 도망치려 했다. 짐을 싸고 문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바깥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게 멈춘 듯했다. 개 짖는 소리도 나무잎 흔들림도 없었다. 그때 시계가 울렸다. 띵땅 12변. 자정이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내 그림자가 바닥에서 흔들리는 걸 느꼈다. 누군가 내 뒤에서 서 있었다. 왜 날 부르는 거야? 나는 낮게 중얼렀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차가운 손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눈을 감은 채로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내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 손의 온도는 죽음의 냉기라기보다 오래된 기억의 냉기였다. 어딘가 익숙하고 어딘가 그리웠다. 그날 이후로 내 방의 공기가 달라졌다. 밤이 오면 천장에 그 눈이 떠 있었다. 깜빡이지도 않고 빛을 반사하지도 않은 눈. 그 눈은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천천히 나를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매 자정마다 그 눈이 나를 문 앞으로 이끌었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12시가 되면 문 앞에 서고 문이 열릴 때마다 안개를 마주했다. 그 안개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돌려줘.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점점 그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었다. 이 몸도 이 기억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가 남겨둔 껍데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정의 문은 진짜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새벽 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고요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완전히 똑같은 얼굴에 나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이제 알겠지? 그 목소리는 내 입에서도 동시에 흘러나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문은 현실로 향하는 문이 아니라 내가 버린 과거로 향하는 문이라는 걸. 내가 잊고 싶었던 모든 기억들, 피, 불, 비명 그리고 하나의 울음, 그 모든 것이 그 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했다. 그저 문 안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은 사라졌다. 나무의 냄새, 불빛, 온기 모두 남은 건 오직 하나였다. 그 눈. 그 눈이 내 안에서 깜빡였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둠 속에 있었다. 공기가 무겁고 축축했다. 손끝을 움직이자 바닥이 차가운 진흙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숨이 나오지 않았다. 공기가 아니라 먼지와 재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감각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목소리는 내 귀에서 울렸다. 하지만 내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가 내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나는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조차 낯설었다. 고동이 아니라 두꺼운 북처럼 묘하게 익숙한 오래된 제사의 북소리 같았다.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느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걸었다. 발밑에서 흙이 쑥 가라앉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어둠 속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호롱불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떠있지 않았다. 누군가의 손에 쥐어 있었다. 그 손은 마르고 길었다. 손톱이 검게 물들어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드러나 있었다. 그 손이 불빛을 천천히 들어올.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들렸다.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 나는 숨이 막혔다. 그건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아버지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수십 겹의 음성이 섞여 있었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 손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하지만 그 얼굴은 내가 아닌 나였다. 살아있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눈동자 속에 비치는 건 불빛이 아니라 불타는 기름처럼 일렁이는 그림자였다. 아, 이제 기억나지?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그 안에서 피가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누가 나를 버렸잖아.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네가 살기 위해 나를 태웠잖아. 순간 주변의 어둠이 흔들렸다. 불빛이 번쩍이며 공간이 갈라졌다. 내 눈앞에는 불타는 마을이 있었다. 사람들의 비명, 연기, 그리고 붉게 달아오른 하늘. 그 속에서 한 소년이 울고 있었다. 그 얼굴, 그건 어린 시절의 나였다. 소년은 불길 속에서 무언가를 꼭 껴안고 있었다. 작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호롱불과 함께 금빛으로 빛나는 돌이 있었다. 도깨비불, 그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마을의 금기였다. 도깨비의 돌을 훔친 자는 그 그림자가 도깨비가 된다. 나는 그때 기억났다. 아버지가 마을 제사 때 나에게 했던 말. 절대 손대지 마라. 그건 인간이 다뤄선 안 되는 빛이다. 그러나 어린 나는 그 말을 어겼다.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 돌의 빛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사당에 들어가 돌을 훔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을이 불타기 시작했다. 도깨비불이 하늘로 올라가며 사람들의 얼굴에 불꽃을 새겼고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자정의 문, 그 문을 통해 들어온 그림자들이 사람들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불빛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남자, 나의 또 다른 나가 눈을 감았다. 리온 나를 태우고 나를 잊었다. 하지만 도깨비는 기억하지.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피와 재가 뒤섞인 연기로 변했다. 그 연기가 내 코와 입으로 파고들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이게 베올리야? 내가 물었다. 돌이 아니라 귀환이야.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슬펐다. 네오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도깨비가 만든 기억이었을 뿐이야.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기억이 바스러졌다. 내가 본 것, 느낀 것, 사랑했던 사람들 모두 환상이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만들어진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문은 그림자들이 돌아가는 길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손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가 내 팔을 타고 올라가 몸 전체를 덮었다. 끝내지 마.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낯익고 슬픈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왔다. 흰 저고리, 검은 치마, 그리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녀는 내가 불태운 마을에서 죽은 소녀였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네온 아직 인간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기억이 도깨비를 만든 게 아니야. 마음이 만든 거야. 그녀의 눈빛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돌아가. 네가 잊은 이름을 찾아. 그녀의 손이 내 가슴에 닿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불빛이 번쩍였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는 여전히 안개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나직한 속삭임이 있었다. 자정이 지나면 문은 사라진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어 나갔다. 발밑에 흙이 따뜻했다. 하늘에는 아직 별이 떠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나는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보았다. 어두운 공간 속 불빛 하나, 그 속에서 내 또 다른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슬프게도 안도하는 듯했다. 문을 지나 다시 눈을 떴을 때 새벽 공기가 살갗에 닿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하늘은 분명 새벽빛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색감이 이상했다. 회색이 아니라
오래된 사진처럼 빛이 발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는 분명 내가 살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길의 모양이 같았지만 집들의 색이 바뀌어 있었다. 벽돌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지붕은 낡은 기와 조각이 반쯤 부서져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없었다. 닭 우는 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심지어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을 어귀로 걸었다. 그곳에는 늘 있던 느티나무가 있었다. 그러나 나무는 잎을 모두 잃고 검게 탄 줄기만 남아 있었다. 그 표면에는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무수한 자국들이 새겨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자국들이 글자라는 걸 알아차렸다. 자정의 문을 열지 마라. 문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 자는 그림자와 함께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처음 듣는 소리였다. 바람이 아니라 숨소리 같았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뒤돌아보니 골목 끝에서 한 노파가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침에 흰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깊게 주름져 있었고 눈빛은 불빛처럼 흐렸다. 델라바스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섞여 흩어졌다. 당신은 누구세요? 네오는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녀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켰다. 그 문을 열면 안 됐어. 그건 인간의 길이 아니야. 그럼 왜? 난 아직 살아있죠. 노파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거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노파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천천히 땅에 스며들더니 곧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이상한 냄새가 났다. 썩은 흙, 젖은 피, 그리고 향 냄새가 뒤섞인 기이한 냄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다. 손을 대자마자 문이 스스로 열렸다.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빛을 반사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이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했고 내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의 눈은 검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내 눈과 닮아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을 기억하니? 나는 돌아봤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불빛도 없이 그의 형체가 뚜렷했다.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입가의 미소만은 분명했다. 당신은 누구죠? 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네가 만든 거야. 그의 눈빛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이며 수많은 장면이 스쳤다. 아이들의 웃음, 불타는 재단,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도깨비불.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건 실수였어요. 난 그저 돌려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돌려준다? 그가 낮게 웃었다. 그 돌은 너의 기억이야. 너는 그걸 버렸고 이제 그 돌이 너를 삼킨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인간이야. 그래, 그 말만큼 달콤한 거짓말도 없지. 그의 발끝이 내 그림자 위에 닿자 내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 그림자가 뒤틀렸다. 어깨가 솟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이 2개로 갈라졌다. 그림자는 나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내 그림자가 나보다 오래된 존재라는 것을. 남자가 사라졌다. 대신 벽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붉은 점과 검은 선이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원이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그 위에 올렸다. 손끝이 닿자 벽이 숨을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기억해, 우리는 너야. 수백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벽이 열렸다.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작고 낡은 나무문. 그 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이, 문은 마지막 기억으로 통한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따뜻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얼굴들이었다. 어머니, 친구, 이웃들 모두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 속엔 불빛이 있었다. 도깨비불, 그 빛이 내 몸을 감싸며 속삭였다. 돌아와.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왔다. 아데올라. 그녀의 손이 내 뺨에 닿았다. 그러나 손끝은 차가웠다. 이제 그만 괴로워해. 여기선 모두 편해.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입가가 너무 넓었고 그 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시리오, 난 돌아가지 않아. 그럼 네가 남아야겠지. 그녀의 눈이 붉게 빛났다. 갑자기 빛이 꺼졌다. 모든 게 사라졌다.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그리고 그 어둠이 나를 천천히 집어삼켰다. 숨이 막히고 귀가 멍해졌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내 그림자의 웃음소리였다. 이제 알겠지? 너는 이 마을의 일부야. 그 말과 함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시간도 멈췄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닫히지 않은 문. 그 문 너머에서 다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곳에 있었다. 땅이 있는 듯했고 하늘이 있는 듯했지만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았다. 공기는 짙은 청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먼 곳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쿵! 그 소리는 내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이어졌다. 나는 일어섰다. 발밑은 부드러운 흙 같았지만 손으로 만지면 차가운 유리처럼 느껴졌다. 그 표면 속에서 얼굴들이 떠올랐다. 익숙한 얼굴들, 마을 사람들. 그들은 눈을 감고 있었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평온함이 아니라 복종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중얼거리자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기억의 끝이자 잊힌 자들의 시작이지. 그 목소리는 남자였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형체가 나타났다. 긴 옷자락 붉은 안광, 그리고 손에 쥔 긴 막대기.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히 괴물도 아니었다. 그 얼굴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네오는 초대받았다. 그는 내 앞에 다가왔다. 누구게요? 그는 대답 대신 막대기를 들어 땅을 짚었다. 그 즉시 땅이 흔들리며 사방으로 불빛이 번졌다. 불빛은 사람들의 형태로 변했고 웃으며 노래하기 시작했다. 도깨비의 연회였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모두 붉게 타올랐다. 한쪽은 웃고 다른 쪽은 울었다. 누군가는 술을 따르고 누군가는 땅에 머리를 박고 춤을 췄다. 그들의 발밑에서 피가 번지며 문양을 그렸다. 그 문양은 마치 살아 움직이듯 끊임없이 모양을 바꿨다. 이젠 미친 짓이야. 아니, 그가 낮게 말했다. 그건 인간의 잔치야. 우리가 흉내낸 게 아니라 너희가 시작한 거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회의 중앙에서 불빛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 속에는 나무상이 있었다. 그 위에는 내가 어릴 때 훔쳤던 도깨비의 돌이 놓여 있었다. 그 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빛이 나를 불렀다. 가라. 그가 손짓했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사라졌다. 춤추던 도깨비들도 웃음소리도 모두 멈췄다. 세상에는 오직 나와 그 돌만이 남았다. 나는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자 돌의 표면이 따뜻했다. 그러나 동시에 수천 개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네오는 왜 나를 버렸니? 왜 우리를 잊었어? 네가 문을 열었잖아. 나는 머리를 붙잡았다. 고통이 밀려왔다. 눈앞의 장면들이 빠르게 바뀌었다. 불타는 집, 울부짖는 사람들, 피로 물든 마당, 그리고 어린 나 자신. 그때 나는 분명 돌을 쥔 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내가 아니었다. 그건 도깨비가 아니라 너였다.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안개 속에서 그녀가 걸어 나왔다. 이전에 나를 구하려 했던 그 여인. 그녀는 이제 눈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네오는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를 버렸지.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너는 인간의 얼굴을 썼고 도깨비의 피를 숨겼어. 하지만 문이 열리면 피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돌의 빛이 폭발했다. 모든 불빛이 사라지고 세상은 붉은 안개로 뒤덮였다. 그 안에서 수많은 형체들이 일어섰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존재들. 그들은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도깨비의 주인 돌아오셨군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내 손끝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다. 피와 불이 섞인 빛이었다. 그 빛이 도깨비들의 눈을 비추자 그들은 더 크게 웃었다. 인간은 기억을 통해 태어나고 도깨비는 망각으로 태어난다. 너는 둘 다 가진 자다. 그들의 말이 공기를 흔들었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쿵, 쿵, 쿵. 이번엔 그 소리가 내 심장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멈춰! 내가 외쳤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커졌다. 멈춰. 나는 돌을 바닥에 던졌다. 그러나 돌은 깨지지 않았다. 대신 바닥이 갈라졌다. 그 틈 사이로 검은 불빛이 솟구쳤다. 그 불빛은 내 다리를 휘감으며 속삭였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그 안에 있다. 너는 도깨비의 주인이자 인간의 망령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모든 연회는 나를 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니라 도깨비의 일부였다. 그 순간 내 그림자가 일어섰다. 그림자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네가 초대할 차례야. 모든 불빛이 꺼졌다. 세상이 완전히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남은 건 심장의 울림뿐이었다.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나는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눈을 뜨자 불빛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불이었다. 그 빛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피어오르며 모든 방향으로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린 나 자신을 보았다. 한 손에는 돌, 다른 손에는 불붙은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 얼굴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중얼거렸다. 내 목소리가 공기 속에 섞이지 않았다. 대신 불길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다시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는 도깨비의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내 것이기도 했다. 마을은 타고 있었다. 기왓장이 붉게 달아오르고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흩어졌다. 불길 속에서 그림자들이 춤추듯 움직였다. 그들은 모두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문이 열렸다. 기억이 돌아왔다. 도깨비의 피가 깨어났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자 불길이 하늘로 솟구쳤다. 그때 불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그의 몸은 검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었고 얼굴은 내 얼굴과 같았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넌 그때 이미 선택했어. 불을 붙인 순간 문은 열렸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나는 마을 사당에 몰래 들어갔다. 그곳에는 금지된 제단이 있었다. 돌, 부적북, 그리고 커다란 문양이 새겨진 나무문. 나는 그 문이 단지 전설 속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문은 진짜였다. 그 문은 살아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돌을 들고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속삭였다. 내가 불을 붙이면 도깨비가 나와 소원을 들어준대.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 순간 불이 붙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바람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 모든 게 시작된 건 그 한순간이었다. 그래서 네가 도깨비가 된 거야.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네온 문을 열었고 그 문은 너를 삼켰지. 난 몰랐어. 모르는 건 죄를 지우지 못한다. 그는 웃었다. 하지만 네가 남겼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지. 그의 손끝이 내 가슴에 닿았다. 그 순간 심장이 타오르듯 뜨거워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피가 아니라 불이 흘러나왔다. 그 불은 내 몸을 타고 올라가 머리카락까지 삼켰다. 그러나 통증은 사라졌다. 대신 기억이 돌아왔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달려들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증오가 있었다. 문을 연 건 저 아이야. 저 놈이 불을 붙였어. 그들은 나를 향해 돌을 던졌고 나는 울면서 달아났다. 그때 내 앞을 막아선 것이 바로 그 문이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손이 나를 향해 뻗어 있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그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손들이 나를 붙잡았다. 그 손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끈적하게 깊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알았다. 그 손들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내가 잊으려 했던 존재들의 손이라는 걸. 그들은 내 안으로 들어왔다. 피 속으로, 뼈 속으로, 그리고 기억 속으로. 그들이 네 안에 있지.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들이 바로 도깨비야. 너는 그들의 문이었고 그들은 내 기억이었다. 불길이 잠잠해졌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 연기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쳐, 이 문에서 멀리 도망가. 나는 뒤돌았다. 그녀가 불길 속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반쯤 타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네오는 인간이야. 그들의 세상에 머물지 마. 하지만 난 이미, 기억은 돌릴 수 있어. 잊은 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길이 그녀를 삼켰다. 나는 울부짖었다.
그때 불길 속에서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돌의 빛이 번쩍였다. 빛이 나를 감쌌다. 눈을 감은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문은 하나지만 길은 두 개야.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나는 인간의 길, 다른 하나는 도깨비의 길.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건 네가 기억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불길 속에서 두 개의 문이 서 있었다. 하나는 희미한 푸른빛을, 다른 하나는 짙은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푸른 문은 고요하고 붉은 문은 요동쳤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푸른 문 너머에는 고통이 없겠지만 진실도 없다는 것을. 붉은 문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안에는 내가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붉은 문을 열었다. 불빛이 폭발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다. 마을, 불, 하늘, 그리고 내 몸까지. 나는 다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도깨비의 피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문은 다시 나를 삼켰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 나는 문이자 불이자 기억이야. 그리고 어둠이 나를 덮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차갑지 않았다. 그건 나를 처음으로 받아주는 품이었다. 불길은 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터지는 듯한 열기 속에서도 아무런 폭음이 들리지 않았다. 불은 조용히 타올랐고 그 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 얼굴들은 하나같이 나를 보고 있었다. 웃고 울고 기도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내 안에서 뒤섞였다. 나는 그 얼굴들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태어난 마을의 사람들이었다. 내게 밥을 주던 아주머니, 매일같이 나무를 패던 노인, 그리고 내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 모두 불 속에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의 밑바닥에는 분명한 고통이 있었다. 그들은 왜? 내 입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가 불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들은 아직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지. 불길 사이에서 그림자가 일어섰다. 도깨비였다. 그의 얼굴은 반쯤은 인간, 반쯤은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짧은 뿔이 돋아 있었고 눈동자는 불길과 같은 색으로 빛났다. 그들은 네 불 속에 갇혀 있어. 네, 불 속에? 그래. 네가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불로 변했어. 불은 너의 죄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얼굴이 된 거야. 나는 무릎을 꿇었다. 불길이 내 피부를 스치고 있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불은 나를 태우지 않고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그럼 나는 그들을 죽인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옆에 서서 불길을 바라봤다. 도깨비에게 죽음이란 건 의미가 없지. 그들은 단지 형태를 바꾸는 것뿐이야. 인간이 기억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도깨비가 태어나. 너는 그들의 기억을 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너의 불이 된 거야. 나는 불길 속 얼굴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중 한 얼굴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어머니였다. 그녀는 불 속에서도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엄마.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불길이 흔들리며 단어를 만들었다. 잊지 마.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순간 불길이 폭발했다. 수백 개의 불꽃이 하늘로 튀어올랐고 그 불꽃마다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동시에 외쳤다. 기억해. 잊지 마라.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하늘이 갈라졌다. 불꽃이 비처럼 떨어졌다. 그 불빛이 내 어깨와 머리, 손끝에 닿을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다. 기억의 파편들이, 잊힌 목소리들이. 내가 묻어버린 진실이 하나씩 솟구쳐 올랐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이 터질 듯 아팠다. 눈을 감았지만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서 또 다른 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웃고 있었다. 아, 이제야 봤구나. 니온. 누구야? 나는 내 불이야. 불. 그래. 네가 잊으려 한 모든 기억의 조각들. 나는 너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너를 기억하게 하는 존재야. 그의 말이 끝나자 내 몸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피가 아니라 기억이 흐르고 있었다. 모든 감정이 불로 바뀌어 흘러나왔다. 두려움, 죄책감,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움. 불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하지 않았다. 그건 내 안에서 살아있었다. 도깨비가 내 옆에 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괴물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이해했구나. 무엇을요? 도깨비는 불에서 태어나지 않아. 불은 인간의 기억이 타면서 남긴 그림자야.
너는 인간이었고 인간으로서 그 불을 만든 거야. 그래서 너는 도깨비보다 더 오래 남을 존재지. 그때 하늘에서 또 한 번의 번개가 쳤다. 불길이 하늘을 찢고 그 사이로 커다란 문이 나타났다. 그 문은 이전의 문들과 달랐다. 이번엔 불빛이 아니라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림자 문.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나를 부르는 목소리 하나만이 있었다. 이제 돌아와. 나는 문 앞으로 걸었다. 불길 속 얼굴들이 나를 바라봤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조용히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이 불길은 속죄가 아니라 귀환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불이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다. 그러나 어둠은 차갑지 않았다. 그건 살아있는 심장의 안쪽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숨을 쉬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진짜 공기였다. 문은 이제 닫히지 않아. 어딘가에서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오는 문이자 길이야. 누군가가 다시 불을 붙이면 너는 또 열릴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럼 내가 계속 이걸 지켜야 하나요? 그래.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불길이 꺼지자 내 앞에 수많은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 속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은 나의 것이었다. 그들은 내 기억 속에서 태어난 도깨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의 수호자가 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불길 속 마을을 돌아봤다. 모든 것이 재로 변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생명이 있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야. 도깨비도 인간도 불도 결국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또 한 번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공기가 묵직했고 하늘은 새벽빛도 없는 회사액이었다. 나는 땅 위에 누워 있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니 따뜻했다. 불길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몸에는 그을음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을은 사라져 있었다. 불탄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잿더미가 아니라 단단한 흙바닥이 남아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흙냄새와 함께 희미한 향이 섞여 들어왔다. 그 냄새는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것이었다. 마치 오래된 제단의 향처럼 인간의 손으로 피운 것이 아닌 냄새.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발소리는 작고 가벼웠다. 돌아보니 한 아이가 서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그는 헐렁한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돌 하나를 쥐고 있었다. 그 돌은 희미하게 푸른빛을 내고 있었다. 그 돌 어디서 났니? 내 목소리는 나조차 낯설었다. 아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이 근처에서 찾았어요. 밤마다 빛이 나서요. 그의 눈동자는 깊었다.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본 불길의 잔향을 느꼈다. 그건 그냥 돌이 아니야. 알아요. 아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돌은 말을 걸어요. 뭐라고? 문이 곧 열린다고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돌은 따뜻했다. 그 온도는 내가 기억하는 도깨비불의 그것과 같았다. 이 돌은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왜요? 그건 불러들이는 물건이야. 자정마다 누군가의 문이 열린단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그 문은 어디로 통하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안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 문은 기억으로 향한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태양이 완전히 뜨기도 전에 구름이 뒤덮였다. 공기가 점점 싸늘해졌다. 그리고 바람 속에 섞인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짙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건 별이 아니었다. 불빛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천천히 마을의 잔해 위로 내려앉았다. 아이가 그것을 바라봤다. 저기요, 저거.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뒤돌지 마. 왜요? 지금부터 자정이야. 그 순간 시계가 울렸다. 띵동 띵동. 12번의 종소리가 들리는 동안 세상은 숨을 죽였다. 공기 중에 먼지조차 멈춘 듯했다. 그리고 마을의 중앙, 불빛이 닿은 자리에서 문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 문은 이전과 달랐다. 나무도 쇠도 아닌 빛과 그림자가 섞인 형태였다. 문틀은 희미하게 진동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없음이 너무나 선명했다. 그 문은 존재 자체가 무리의 형상을 한 듯 보였다. 아이는 속삭였다.
저기 안쪽에서 누가 불러요. 들리지 않게 해. 근데 목소리가 낯익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에서 돌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나는 소리쳤다. 멈춰. 그 문은 인간의 길이 아니야. 그러나 아이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누구의 길이에요? 문이 열렸다. 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모래 잿가루 그리고 불빛의 잔해가 하늘로 솟구쳤다. 나는 아이를 붙잡으려 달려갔지만 눈앞의 빛이 나를 밀어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문 안에서 손 하나가 뻗어나왔다. 그 손은 작고 희미했다. 그러나 그 손끝에서 나는 똑같은 기운을 느꼈다. 도깨비의 기운. 그건 내가 잃은 나의 일부였다. 아이가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웃었다. 괜찮아요. 전 무섭지 않아요. 나는 울부짖었다. And wait! 하지만 문은 이미 닫히기 시작했다. 빛이 수축하듯 사라지고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남은 건 바람과 아이의 돌이었다. 그 돌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차갑고 무겁고 낯익은 온기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걸려 있었다. 완전한 보름달. 그리고 시계는 다시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또 다른 문이 열렸구나. 그 순간 내 발밑에서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림자는 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곳에는 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났고 입계는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낮게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 말과 함께 하늘이 갈라졌다. 달빛이 찢기듯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는 그때와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 삐걱 문이 열리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아무 빛도 없었다.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공간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려보았지만 내 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공기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 모든 것이 멈춰있는 그야말로 자정의 심장이었다. 발밑에는 아무 감촉이 없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공간이 아주 조금씩 울렸다. 그 울림이 내 심장과 함께 뛰는 듯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심장이 아니라 문이 숨쉬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시간이 없으니 거리도 의미가 없었다. 그저 멀리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릴 때까지 계속 걸었다.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나는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빛 하나가 피어났다. 그 빛은 사람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건 아이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의 눈동자는 달빛 대신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미세하게 불빛이 흔들렸다. 뉴, 어떻게 여기에? 난 여기에 항상 있었어요. 그의 말이 공간을 흔들었다. 당신이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태어났어요. 그건 불가능해. 넌 인간이었잖아. 그랬죠. 하지만 인간은 도깨비의 꿈에서 태어난 그림자일 뿐이에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제 이해해야 해요. 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그건 기억하는 자와 잊혀진 자를 이어주는 심장이에요. 그럼 네가 새 문지기인가? 아니요.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난 이미 그 역할을 끝냈어. 끝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문은 닫히지 않아요. 누군가가 기억하는 한 불은 계속 피어오르고 문은 다시 열려요. 그의 말이 끝나자 공간의 어둠이 흔들렸다. 그 속에서 빛이 하나둘 나타났다. 불빛이 아닌 사람들의 형체였다. 그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 속에서 봤던 얼굴들, 내가 잃었던 자들, 태워버린 자들, 그리고 나를 따라왔던 자들. 그들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속삭였다. 문지기여, 이제 선택하라. 닫을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나는 몸이 떨렸다. 그 문을 닫으면 너희는 사라지는 거잖아. 사라짐은 구원이야. 아니 이제 도깨비의 얼굴을 한 소년이 내 앞에 섰다. 우린 기억이자 불이자 죄의 형태로 남아있었어요. 당신이 문을 닫지 않으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 길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불을 붙이겠죠. 나는 고개를 떨궜다. 문을 닫는다는 건 모든 걸 끝낸다는 뜻이었다. 내가 기억한 모든 얼굴, 목소리, 불빛, 그 모든 게 사라진다. 하지만 닫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처럼 문에 삼켜질 것이다. 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에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닿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고개를 들자 불빛 속에서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괜찮다 아들아. 그녀의 목소리는 불처럼 부드럽게 내 귀를 감쌌다. 문을 닫는 건 있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란다. 하지만 당신은 우린 이미 내 안에서 살아있단다. 도깨비도 인간도 결국 같은 기억의 불에서 피어났으니까. 눈물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다. 어둠 속에서 문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 문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형태가 아니었다. 그건 내 심장과 똑같이 뛰고 있었다. 나는 손을 올렸다. 문이 진동했다. 그때 소년이 나지막이 말했다.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약속을 해야 해요. 약속? 다시는 열리지 않게, 누구도 이 불을 다시 부르지 않게. 그 약속은 어떻게 지켜? 당신이 사라지는 걸로요. 그 말이 끝나자 문이 빛을 내뿜었다. 공기가 떨렸고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여화, 이 불은 이제 내 안에서만 남겨둘게. 손끝이 문에 닿는 순간 불빛이 폭발했다. 빛이 퍼져나가며 모든 그림자를 집어삼켰다. 그 소년의 모습도 어머니의 얼굴도 모두 빛으로 녹아들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소리를 들었다. 불의 울음, 바람의 숨결, 사람들의 기도, 도깨비의 웃음,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이제 문은 닫힌다. 세상이 하얗게 사라졌다.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달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밤 하늘에는 달이 없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자정의 종소리였다. 띵동! 그 소리가 사라질 때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직 문을 지키고 있는 듯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래된 마을의 잔해 위로 느리게 내리는 가을 비였다. 땅은 젖었고 허물어진 담벼락 위로 이끼가 피어 있었다.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불에 그을린 나무 냄새, 젖은 흙 냄새, 그리고 무언가 오래된 기억의 냄새. 한 소녀가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연 히렌이었다. 17의 나이, 도시에서 전학 온 학생이었다. 비를 피하려고 아무렇게나 들어간 언덕길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길끝 잡초 사이에서 빛나는 돌 하나, 희미한 푸른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돌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바람이 멎었다. 하연은 고개를 들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소리가 사라졌다. 온 세상이 일순간 멈춰버린 듯했다. 그리고 머릿속에 낯선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문이 닫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녀는 돌을 쥔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 표면에 얇은 금빛 문양이 번져 있었다. 그 문양은 숨을 쉬듯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게 뭐지? 그녀가 중얼거리는 순간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어딘가에서 금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 빛이 하연의 얼굴을 스쳤다. 눈을 감자 짧은 이미지가 번쩍이며 스쳐갔다. 불타는 마을, 붉은 달, 그리고 검은 문. 그 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의 모습. 그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다. 그 눈 속에는 인간의 슬픔과 도깨비의 고독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누구세요? 하연은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돌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리고 한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자정.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오후 4시 32분. 자정까지는 아직도 8시간 반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시계의 초침이 멈췄다. 그리고 시침과 분침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뒤로 거꾸로 끝없이. 멈춰. 하연이 외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세상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다. 비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무잎이 다시 가지에 붙었다. 그녀는 몸을 굳히고 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나 돌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에 붙어 있었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일부인 양. 그건 네가 선택받았다는 뜻이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비 맞은 수위처럼 낡은 옷, 흰 머리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그 돌은 도깨비의 숨결이지. 문이 닫힐 때마다 그 숨결은 세상 어딘가로 흩어져. 누군가가 그것을 잡으면 다시 문이 깨어나는 거야. 문이라뇨? 무슨 문이에요? 자정의 문.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빛과 그림자 사이의 문. 인간이 기억을 잊는 순간 열리고 도깨비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 닫히는 문. 하연은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럼 그 문이 다시 열린다는 뜻인가요? 그건 네가 정하겠지. 제가요? 그 돌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야. 그건 약속이야. 노인이 그녀의 손에 돌을 감싸쥐게 했다. 그 순간 짧은 불빛이 번쩍였다. 하연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문이 떠올랐다. 삐걱거리는 소리, 차가운 바람, 그리고 오래된 기도의 속삭임. 그 문 너머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그림자들은 모두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전 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꿈은 기억의 또 다른 형태야. 노인의 음성이 점점 멀어졌다. 자정이 오면 그 문은 너를 부를 거야. 빛이 사라졌다. 하연은 다시 빛 속에 서 있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시계는 여전히 오후 4시 32분이었다.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달이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돌을 바라보았다. 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 그녀는 몸을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것이었다. 낯익지 않지만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목소리처럼 바람이 불었다. 비는 그쳤다. 그리고 멀리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삐걱. 문이 열리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하연은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 이상한 진동이 있었다. 손끝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얇고 보이지 않는 파동. 책상 위에는 낮에 주운 돌이 놓여 있었다. 그 돌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푸른빛이 아니라 붉은빛이었다. 그 붉은빛이 벽을 타고 천장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는 사람의 모양 같기도 하고 도깨비 불처럼 깜빡이기도 했다. 이상하네. 하연은 돌을 손에 쥐었다. 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맥박이 뛰는 것처럼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 진동이 손끝을 타고 심장으로 번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 두근거림이 점점 문 두드리는 소리처럼 변해갔다. 쿵, 누구지? 그녀는 문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런데도 문틈에서 바람이 새어나왔다. 그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연아.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음색이었다. 누구세요? 나는 문이야. 뮤선. 말이에요. 네오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나는 네 안에서 다시 깨어났어. 하연은 머리를 흔들었다.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이야. 그러나 돌이 더 강하게 빛났다. 붉은 빛이 그녀의 손바닥을 비추며 퍼져나갔다. 그 순간 벽이 흔들렸다. 책장이 흔들리고 창문이 덜컥거렸다. 방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었다. 멈춰! 그녀가 외쳤다. 그런데 그 외침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멈춰!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문을 닫은 자의 그림자. 문을 닫은 자, 그는 나였고 나는 그였지. 당신이 그 남자? 그래. 그리고 너는 내가 남긴 불의 조각이야. 하연은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벽에 거대한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없었다. 눈자리에 불빛이 2개 떠올랐다. 붉은 불꽃이 천천히 깜빡였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어. 그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렸다. 그때가 되면 문이 너를 부를 거야. 싫어요.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너는 선택받았어. 내 피는 이미 기억을 품고 있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어머니는 문지기의 혈통이었어. 그 말에 하연은 숨을 삼켰다. 멀더 앤 드웨이. 우리 가족은 평범했어요. 평범한 자는 자정을 기억하지 못하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없었지만 존재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하연의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기억을 열어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천 개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불타는 마을, 검은 문, 붉은 달, 그리고 그 문을 닫는 한 남자의 얼굴. 그 남자가 돌아서며 속삭였다. 누군가는 나 대신 이 문을 지켜야 한다. 그때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눈을 떴다. 바닥에 주저앉은 자신을 보았다. 손에 쥔 돌이 검게 변해 있었다. 돌의 중심에서 희미한 금빛 선 하나가 번쩍였다. 그 선은 그녀의 손목까지 이어졌다. 피부 밑에서 그 문양이 천천히 새겨지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손을 흔들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문양은 심장 쪽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다. 겁내지 마, 하연아. 엄마? 그래. 넌 선택받은 게 아니야. 그저 불려진 거야. 너는 문이 아니라 문을 여는 숨결이야. 하연은 울음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자정이 오면 문을 마주해. 두려워하지 말고 묻지도 마. 그 문은 네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돌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나 그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공중에 떠올라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 조각마다 불빛이 피어올랐다. 붉은빛, 푸른빛, 금빛 모두 합쳐지며 하나의 형체를 만들었다. 그건 문이었다. 자정의 문. 이제는 현실 속에 완전히 나타난 문이었다. 그 문은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생명처럼 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이 흘렀지만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문에 닿았다. 손끝에서 빛이 번졌다. 그 빛이 그녀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이어야 한다. 문이 열렸다. 바람이 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물이 떠올랐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시간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 순간 세상은 멈췄다. 그리고 하연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이제 내가 자정의 아이야. 불빛이 폭발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건 단 하나, 벽에 새겨진 문양이었다. 그 문양은 천천히 빛나며 새로운 자정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문을 통과하자 세상이 뒤집혔다. 빛이 아래로 흘렀고 어둠은 위로 번졌다. 발밑엔 땅이 없었다. 그 대신 수천 개의 기억들이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그 기억들은 모두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울고 웃고 손을 흔들며.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없다. 하연은 숨을 고르며 한 걸음 내디뎠다. 발끝이 닿자 공기가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 물결 속에서 목소리들이 흩어졌다. 돌아왔구나. 또 한 명이 부름을 받았구나. 그 속삭임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섬뜩했다. 살아있는 자의 환영이 아니라 잊힌 자들의 인사였다. 여긴 어디지? 하연의 목소리가 공명처럼 울렸다. 그 울림이 번져나가며 빛의 입자들이 반응했다. 그 입자들이 서서히 모여 하나의 형체가 되었다. 한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어두웠고 그 안에서 붉은 불빛이 천천히 움직였다. 오랜만이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하연은 본능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문을 닫은 사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네 안에는 내 불이 있지. 당신이 나를 부른 건가요? 부른 게 아니라 이어진 거야.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끝에서 불빛이 피어났다. 그 불빛 속에는 작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불타는 마을, 눈을 감은 어머니, 붉게 타오르던 달, 그리고 어린 소녀. 그 소녀가 바로 하연이었다. 이젠 나? 그래. 넌 이미 한 번 이 문을 지나갔던 자야. 다만 그 기억이 봉인됐을 뿐이지.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럼 나는 인간이 아닌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인간과 도깨비의 경계는 기억으로 나뉘지 피로 나뉘는 게 아니야. 기억하는 자는 인간이 되고 잊은 자는 도깨비가 된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위의 어둠이 흔들렸다. 수많은 그림자들이 일어나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은 모두 옛 문지기들이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삶을 살았던 자들이지만 그들 모두의 눈동자 같은 불빛이 있었다. 우린 모두 불러낸 자들이다.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문은 언제나 인간이 열고 도깨비가 닫지. 그 반복 속에서 세상은 균형을 유지해왔어. 그럼 왜 나를 불렀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거든. 하연은 고개를 들었다. 하늘, 아니, 머리 위 공간에서 금빛 균열이 번졌다.
그 틈으로 어둠이 흘러내렸다. 그 어둠은 연기가 아니라 기억의 파편이었다. 누군가가 다시 불을 붙였어. 그의 말이 낮게 울렸다. 또 다른 문이 열리려 하고 있어. 그녀는 손을 움켜쥐었다.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그럼 막으면 되잖아요. 문은 인간이 닫을 수 없어. 왜요? 문은 인간의 기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닫으려면 그 기억을 잊어야 하지. 그럼 나도 잊게 되겠네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문지기의 숙명이지. 순간 모든 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불빛이 피어올랐다. 그건 하연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불이었다.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맑은 빛이었다. 그 빛이 점점 커지자 다른 문지기들의 몸에서도 불이 피어올랐다. 수백 수천의 불빛이 모여 거대한 불의 강을 이루었다. 그 불은 하늘을 향해 흘렀다. 하늘의 금빛 균열이 점점 닫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희가 아무리 닫아도 인간은 다시 부를 것이다. 그 목소리는 도깨비의 것이었다. 그러나 단 한 존재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욕망이 뒤섞인 듯한 합성된 음성이었다. 인간은 있는 법을 배워야 살아간다. 그리고 있는 순간 우리는 태어나지. 그 소리에 하연은 눈을 감았다. 그럼 영원히 반복되겠네요. 그래서 문지기가 필요한 거야. 그 남자가 말했다. 문은 닫히지 않아도 돼. 다만 열릴 때 누군가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된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이제 그 자리가 내 것이야. 그 말과 함께 빛이 폭발했다. 하연의 몸이 붉게 빛나며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눈이 열리자 불의 강이 그녀 안으로 흘러들었다.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모든 문지기들의 생애, 죽음, 약속, 그리고 자정의 노래. 그녀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좋아요. 문이 열릴 때마다 내가 서 있을게. 하늘이 닫혔다. 불의 강이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남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너는 불러낸 자이자 지키는 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공기가 맑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불과 흙,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냄새.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이 흔들리며 무너졌다. 빛이 꺼지자 그녀는 다시 현실로 떨어졌다. 손에 쥔 돌은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그 부서진 돌 조각이 가느다란 불빛을 품고 있었다. 그 불빛은 그녀의 손바닥을 타고 올라가 심장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심장이 뛰었다. 그 박동이 세상에 울렸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띵동! 자정의 종이었다. 새벽이었다. 하연은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잔잔하고 조용한 비,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손을 들어 올리자 손바닥 위에서 미세한 금빛이 스쳤다. 그건 더 이상 돌의 빛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 남은 마지막 불이었다. 그 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온기만이 남았다.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띵동! 자정의 종이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고 있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다. 그 비는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다. 기억의 비였다. 잊히는 모든 이름과 사라지는 모든 얼굴이 섞인 눈물 같은 비. 하연은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어딘가에서 붉은 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